자, YK 영어 공무원 영어 훑어보기 시간이고요. 다시 말하면 공무원 영어 준비하시는데 특히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영어 시험이 어떤 시험이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큰 그림을 그려드리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지금 이걸 듣고 계시는 이유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영어를 잘 말하거나 잘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무원 시험에서 한 문제라도 더 맞아서 합격 가능권에 들어갈 수 있냐가 지금 이걸 듣는 목적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영어가 아니고 오케이, 영어 시험. 그것도 무슨 영어 시험? 공무원 영어 시험만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공무원 영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자, 길게 얘기하지 않을 거고 간략하게 핵심만 찍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공무원 영어 시험을 준비하려면 제일 첫 번째 뭘 알아야 돼요? 공무원 영어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셔야죠. 그러면 공무원 영어 시험이라고 했을 때 크게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영역을 우리에게 물어봐요. 첫 번째 뭘 물어보냐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휘를 알고 있느냐, 우리한테 어휘력을 물어봐요. 됐어요? 어휘력을 물어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동의어 찾기를 물어봐요. 자, 그러면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동의어 찾기라는 건 뭐냐면 문장 하나가 쭉 써있고 문장 안에 한 단어나 하나의 수거의 밑줄을 쳐놓고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똑같은 것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동의어 찾기 문제가 될 거예요. 그죠? 오케이. 자, 해서 동의어 찾기인데 옆에다 가로치고 제가 밑줄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아, 그래. 어휘 문제인데 밑줄을 쳐놨다는 건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의미를 골라달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전히 무슨 찾기? 동의어 찾기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동의어 찾기 문제 말고 무슨 문제도 있냐면 빈칸 뚫어놓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잘 봐. 어휘 문제인데 빈칸을 뚫어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빈칸 앞과 빈칸 뒤의 문맥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어휘를 골라달라는 얘기예요. 물론 1번, 2번, 3번, 4번에 있는 어휘를 알아야만 풀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다시 얼마나 많은 어휘를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데 밑줄 쳐놓고 동의어 고르세요라는 문제로 나오거나 아니면 빈칸 쳐놓고 어울리는 거 고르세요라는 문제로 두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어요. 둘 중에 뭐가 더 많이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두 가지 형태가 나왔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 찍고 있는 게 2015년도 7월 달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바로 저번 주에 2015년도 지방직 구급 문제를 봤었어요. 2015년도 지방직 구급 문제에서는 밑줄 쳐놓고 동의어 찾기 문제만 나왔었고 빈칸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만 그래도 빈칸도 나올 수 있다는 건 챙겨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유형이든 두 개 합쳐서 뭐가 더 많이 나올진 아무도 몰라요. 오케이. 하지만 두 개 합쳐서 몇 문제가 기본이다? 4문제에서 6문제가 기본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거 다 됐고 내가 공무원 시험 보는데 어휘 문제가 몇 문제 나오겠다? 한 5문제는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1, 2조는 항상 될 수 있는 건데 항상 어휘 문제는 5문제 정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올해 국가직, 올해 서울시, 올해 지방직 다 4문제 이상, 6문제 이하로 항상 나왔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만 판단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럼 두 번째 갈게요. 어휘를 물어보는 거 말고 뭐도 물어봅니까? 문법도 물어봐요. 얼마나 많은 문법을 잘 알고 있고 문법을 정확히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오케이. 문법을 물어보는 방식은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방식이 있냐면 빈칸 뚫어놓고 물어봐요. 문법 문제인데 빈칸을 뚫어놓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라는 문법 문제가 등장합니다. 오케이. 자, 하나 더 밑에 쓸게요. 자, 문법 문제인데 빈칸 말고 밑줄 쳐놓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오케이. 자, 문법 문제인데 밑줄을 쳐놓고 물어보는 건 기본적으로 뭐야? 밑줄 친 부분 중에서 틀린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 문법 문제인데 빈칸 쳐놓고 물어보는 건 빈칸에 들어갔을 때 알맞은 걸 고르라는 얘기고 자, 문법 문제인데 밑줄 쳐놓고 물어보는 건 밑줄 친 부분 중 틀린 것을 골라달라는 문법 문제가 되시는 거예요. 오케이. 물론 작년에 국가직에는 밑줄 쳐놓고 다음 중 밑줄 친 부분 중에서 맞는 걸 고르세요란 문제도 한 번 있었습니다만 기본은 맞는 것 틀린 게 기본이긴 합니다. 오케이. 밑으로 갈까요? 그럼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빈칸에는 밑줄이 아예 없어요.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자, 이걸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머릿속에, 문법을 물어보는데, 빈칸 쳐놓고 알맞은 거 고르라고 나온다. 문법을 물어보는데, 밑줄 쳐놓고 틀린 거 고르라고 나온다. 세 번째, 문법을 물어보는데, 빈칸이나 밑줄이 아예 없어요. 빈칸이나 밑줄이 아예 없이 그냥, 맞는 문장을 골라주세요. 맞는 혹은 다음 중 옳지 않은 문장, 다시 말하면 틀린 문장을 골라주세요 라는 문제로 나올 수 없습니다. 맞는 문장, 틀린 문장 고르기라고 하는 건 뭐야? 빈칸이나 밑줄이 없이 그냥 나오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 경우는 어디도 속하냐면 영작 문제도 여기에 속해요. 영작 문제라는 건 한글을 써놓고 한글을 제대로 옮긴 것은 혹은 제대로 옮기지 못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도 결국은 의미만 나와 있을 뿐 밑줄이나 빈칸 없이 맞는 문장, 틀린 문장 고르기 문법 문제가 되시는 거예요. 오케이. 요 정도가 우리 시험에 나온 것들이 되시겠습니다가 되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형태, 유형들을 합쳐서 뭐가 더 많이 나올진 여전히 아무도 모릅니다만 한 몇 문제는 기본으로 나온다. 얘보다 한 문제 정도는 더 적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몇 문제에서 세 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항상 나온다. 다시 말하면 나 공무원 시험 봐야 돼. 근데 문법이 좀 약한데 문법이 몇 문제 나온다? 한 4문제는 항상 나온다. 가 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올해 지방직에 문법 문제 4문제 나왔었고 서울시에서는 좀 많이 나와서 5문제 나왔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그 전에도 4문제 나왔었고 항상 요 정도가 시험에 등장하는 기본 배분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우선 여기까지만. 자, 요만큼만 지울게요. 밑에다 쓰면 좀 안 보이실 것 같으니 옆으로 갈게요. 자, 공무원 영어 시험 봐야 돼요. 어휘 나와. 동의어 찾기나 빈칸 넣기로 한 5문제 나와. 공무원 시험 봐야 돼. 문법 나와. 빈칸에 알맞은 것 고르세요. 밑줄 친 부분 중 틀린 것 고르세요. 그냥 써놓고 맞는 문장인가요? 틀린 문장인가요? 골라달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한 몇 문제 나와? 4문제 정도가 항상 등장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옆으로 갈까요? 그리고 뭐도 물어봐? 독해도 물어보죠. 공무원 시험이라고 했을 때 어휘 문제, 문법 문제, 독해 문제가 등장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독해도 나눠보자. 독해는 어떻게 나올까? 한 3가지로 나눠드릴게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전체 내용. 다음 글을 잘 읽고 이 다음 글이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골라주세요를 물어보는 독해 문제 당연히 등장합니다. 오케이. 자, 우리 좀 더 많이 봤던 걸로 고치면 주제를 물어보거나 제목을 물어보는 건 결국 이 글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를 골라달라는 유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자, 주제 제목에 관련된 문제가 등장합니다. 한 몇 문제 등장할 것 같아요? 얘는 2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항상 등장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가장 최근에 봤던 시험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이 2015년도 7월달이니까 가장 최근에 봤던 시험, 바로 지난주 토요일날 지방직 구급 시험을 봤는데 제목을 물어보는 문제가 몇 문제 나왔었어? 2문제 나왔었습니다. 오케이. 물론 더 많이 나온 시험도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체 내용, 특히 주제나 제목을 물어보는 문제는 2문제에서 4문제가 항상 나온다. 그럼 한 몇 문제 나온다? 한 3문제는 항상 나온다라고 머릿속에 있는 게 기본이신 거야. 오케이. 자, 그럼 2번째 갈게요. 공무원 시험 봐야 되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라는 문제가 2-3문제 혹은 3-4문제 나올 수 있어. 오케이. 그럼 밑에 가자. 전체 내용 말고 무슨 내용 있겠어요? 세부 내용 독해가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해 주세요라는 독해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 문제는요. 좀 더 많이 들어보신 말로 고치면 일치 문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전체적인 흐름은 잘 모르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을 콕콕콕 집어서 봐주세요가 되는 겁니다. 얘도 몇 문제? 2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오케이. 올해 지방직에서는 한 문제밖에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2-3문제 이상은 나올 수 있다라고 챙겨주셔야만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자, 갑시다. 주제 관련된 문제가 한 3문제 나오고 내용 일치에 관련된 문제도 한 3문제 나오겠더라. 오케이. 자, 그 다음 갈게요. 그 다음이 문제인데 빈칸 문제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빈칸 넣기 그러면 조금 애매해요. 죄송합니다. 지울게요. 뭘 지워? 빈칸만 지울게요. 빈칸만 지우고 제가 다른 말로 한번 써볼게요. 빈칸 맞는데 다른 말로 써볼게요. 연결. 독해 문제인데 내용의 연결을 물어보는 독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이 연결을 물어보는 문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빈칸이에요. 독해 문제인데 빈칸 넣기 문제 당연히 있습니다. 자, 독해 문제인데 빈칸 넣기를 물어보는 독해 문제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빈칸 앞에 있는 내용이랑 빈칸 뒤에 있는 내용을 잘 읽고 잘 파악했을 때 보세요.
어떤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야만 내용이 가장 잘 연결이 되겠는가를 물어보는 독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그럼 밑으로 갑시다. 빈칸 말고요. 자, 넘어가기 전에 이 빈칸 넣기 독해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몇 문제? 이것도 2문제에서 4문제 정도까지가 기본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올해 지방직에서는 빈칸 넣기만 무려 7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오케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요? 오케이. 하지만 요 정도가 기본 배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형어도 있으니까 우선 요 정도는 기본 배분으로 챙기셔야 돼요. 더 갑니다. 근데 무슨 문제도 있냐면 여러분 굉장히 싫어하시는 유형 중에 하나가 순서 고르기 유형 독해가 있어요. 그죠? 오케이. 자, 순서 고르기 독해는요. 어때요? A, B, C라고 나와 있는 문장. 실제 서울시에는 A, B, C가 아니라 A, B, C, D까지 4개를 고르라는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간에 순서 고르기 문제를 풀 때 자, 순서가 어떻게 연결이 돼야만 가장 잘 연결이 되냐를 물어보는 게 순서 고르기 독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 이것도 연결을 물어보는 독해다. 하나만 더 갈까? 문장 삽입 문제도 있습니다. 문장 삽입이라는 건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면 가장 잘 어울리겠는가, 가장 잘 연결이 되겠는가. 그 다음 하나만 더 쓸게요. 무관한 문장. 다음 글 중에서 관련이 없는 거 하나를 골라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봐봐. 다음 글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연결이 안 되는 하나를 빼주세요가 되는 거야. 이거 말고도 더 유형들이 있겠습니다만 요 3가지가 기본 유형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잘 봐. 이거를 퉁치면 연결이 잘 되는 걸 골라달라는 얘기인데 이것들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빈칸 넣기, 순서 고르기, 문장 삽입, 무관한 문장 고르기 문제가 기본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유형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몇 문제? 요거들은 한두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실제로 서울시 문제에서는 국가직 문제에서는 문장 삽입 문제가 2문제나 나왔었습니다만 언제든지 플러스 마이너스 1, 2 정도 될 수 있겠지만 기본 한 문제가 되시는 거예요. 오케이? 잘 들으세요, 이제. 이게 기본 배분이야. 오케이? 근데 시험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이상한 것들을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작년 서울시 문제에서는요. 봐봐. 작년 서울시 문제에서는 세부 내용, 다시 말하면 내용일치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나머진 다 비슷했는데 이 문제가 다 어디로 갔냐면 문법 문제로 가서 작년 9급 서울시는 문법 문제가 굉장히 많았고, 오케이? 대신에 세부 내용 문제가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세부 내용 문제가 올해 안 나왔을까? 아니, 올해는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안 나왔어도 세부 내용 독해가 나올 수 있다는 걸 가지고 작년에 좀 특이했을 뿐이지 세부 내용 문제를 당연히 준비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특이했던 게 언제냐면 올해 국가직이나 올해 서울시는 평범해서 다 요걸 맞춰 나왔어요. 근데 올해 지방직은 좀 특이했습니다. 오케이? 올해 지방직은 뭐가 특이했냐면 보세요. 잘 봐. 순서 고르기, 문장 삽입, 무관한 문장 요 3개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세부 내용 고르기가 딱 한 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 나온 문제들이 다 어디로 들어갔냐면 빈칸 넣기로 싹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빈칸 넣기 독해가 몇 문제나 나왔다? 7문제나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약간 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들이 특별한 거예요. 그럼 올해 지방직의 순서 고르기, 문장 삽입, 무관한 문장 우리가 안 나왔다. 그럼 다음 내년에 안 나올까? 아니에요. 내년에 얼마든지 나올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준비는 요렇게 나오겠다를 가지고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게 기본 배분이에요. 오케이? 여기에 한 가지만 더 플러스 시킬게요. 플러스 시키자. 생활영어라고 보통 많이 플러스를 시키십니다. 자, 생활영어인데요. 생활영어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자,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생활영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고, B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고, 다시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가로치고, B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면 맞겠습니까를 물어보는 걸 보통 우리 퉁쳐서 생활영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맞긴 맞는데, 이 생활영어 문제는 첫 번째 좀 쉬워요. 왜냐면, 무슨 이상한 내용들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대화들을 쓴 거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우선 쉽고, 오케이? 두 번째, 짧아요. 짧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생활영어 문제를 얘기할 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거예요. 봐봐. 생활영어 문제는요, 100% 빈칸 넣기 문제입니다. 빈칸을 뚫어놓고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만 대화가 잘 연결되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잘 봐요. 잘 봐. 생활영어 문제인데 100% 빈칸 넣기인데 빈칸 뚫어놓고 1번, 2번, 3번, 4번이 쉬운 표현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빈칸 넣기 독해죠.
앞에서 얘기한 것과 뒤에서 얘기한 것을 봤을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만 가장 잘 연결이 되겠는가를 물어보는 거고. 근데 똑같이 생활영어인데 1번, 2번, 3번, 4번에 표현이 좀 어려운 표현이 나왔어. 그럼 이건 무슨 문제야? 빈칸 넣기 어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생활영어야? 생활영어라고 하면요. 공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생활영어에서 자 이게 1번, 2번, 3번이 쉬우면 이건 빈칸 넣기 독해를 풀듯이 풀어야 되는 거고 어울리는 걸 찾는 거고. 오케이. 생활영어인데 1번, 2번, 3번, 4번이 어려운 표현이었어. 그럼 뭘 봐야 되는 거야? 어휘책을 봐야 되는 거야. 생활영어라고 따로 정리된 게 별로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영어는 어휘 문제 아니면 독해 문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생활영어란 말을 잘 쓰질 않아요. 쓰면 분명 쓸 수 있겠습니다만 별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생활영어는 어휘 문제나 혹은 독해 문제에 편입을 시켜줍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크게 다시 한번 정리한 다음에 다음 얘기 잠깐만 드릴게요. 자, 공무원 시험 봐야 돼. 오케이. 지금 이걸 찍는 목표가 공무원 시험 볼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가 공무원 시험 봐야 되는데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를 정리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휘 문제 나오고 문법 문제 나오고 독해 문제 나온다. 좀 더 깊숙이 어휘 문제는 동의어 찾기나 그다음 빈칸 넣기로 나오는데 네 문제 왔다 갔다 나오는 게 기본일 거다. 문법 문제는 빈칸 넣기, 밑줄 쳐놓고 틀린 부분 혹은 밑줄이나 빈칸 없이 그냥 맞는 문장, 틀린 문장 고르기로 나오는데 몇 문제가 얘도 네 문제 왔다 갔다가 시험에 나올 거다. 이거 좀 잘못했다. 얘는 5문제 왔다 갔다가 얘는 4문제 왔다 갔다가 기본으로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독해를 보는데 주제, 제목 관련된 전체 내용 문제가 3문제 왔다 갔다. 오케이. 그다음 내용일치를 물어보는 세부 내용 문제가 3문제 왔다 갔다. 오케이. 그다음 연결을 물어보는데 빈칸 넣기를 통해서 연결을 물어볼 수도 있고 순서 고르기나 문장 삽입, 무관한 문장 정도가 나와서 어떻게 연결돼야 잘 어울리는가를 물어보는 문제들 독해가 나오는데 합쳐서 한 10문제 왔다 갔다 나올 건데 요 정도 기본 배분으로 나온다라고 머릿속에 들어 있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하나만 더 갑시다. 그러면 몇 점 맞아야 될까요? 이렇게 나와. 문제는 몇 점 맞아야 될까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물론 당연히 100점 맞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100점 맞긴 힘든 시험이고 100점 맞기 힘들다는 건요.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 공무원 시험 자체의 문항수가 너무 적어요. 그리고 문제 내는 게 기준이 별로 없기 때문에 100점 맞기 굉장히 힘듭니다. 문제가 이상해서 그런 거야. 오케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점수를 맞아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합격 커트라인이 80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요. 물론 조정 점수도 뭐 있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 자 70점대 중후반에서 80점대 조금 90점대까지 가서 합격 커트라인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그게 일반적인 합격 커트라인이라면 영어도 평균 80점 정도로 맞아주셔야 돼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영어 80점을 맞으려면 잘 봐야 돼. 여기서 하나 틀리고 여기서 하나 틀리고 여기 내용이 많으니까 여기서 2개 틀렸어. 그럼 몇 개 틀린 게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4개 틀린 이러면 80점이에요. 자, 요 차이점을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독해 문제가 20문제 나오는데 한 4개 정도 틀려도 된다일 때의 부담감이랑 어휘, 문법, 독해가 따로 저 정도 배분으로 나오는데 저 중에서 4개 틀릴 때의 부담감은 당연히 다른 거예요. 왜냐면 독해가 20문제 나오는데 독해만 했는데 한 4문제 틀려도 된대. 오케이. 그러면 독해만 공부하면 되잖아. 나머지는 다 겁접고. 근데 이거는 지금 어휘책, 문법책, 독해책을 다 보고 웬만한 거 다 맞고 각각의 파트에서 거의 다 맞는 수준까지 공부가 되셔야만 합격 가능권에 들어갈 수 있는 시험이에요. 오케이. 아시겠습니다만 구급 공무원의 경쟁률은 점점점 늘어납니다. 왜? 공부하시는 분이 그만큼 많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붙기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케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험이 쉬웠다, 어려웠다. 시험이 쉬웠다, 어려웠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공무원 시험은 100% 상대평가예요. 그잖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맞아야 들어가는 거고 다른 사람보다 못 맞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영어를 50점 맞았어. 다른 사람들이 다 45점 맞았으면 나는 합격이에요. 그죠? 내가 영어를 90점 맞았어. 근데 다른 사람이 다 95점 맞았으면 난 떨어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오케이. 100%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배분 이렇게 나오되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남들보다 한 발자국 더 나갈 정도까지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굉장히 죄송한 말씀인데 공무원 공부하신다고 오셔갖고 공부하시다가 이 정도 하면 남들만큼 되겠네, 이 정도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시다가 공부하시다가 되게 오래 걸리시고 합격 못하신 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왜?
어느 정도는 되세요. 근데 한 발자국을 더 못 나가서 떨어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건 각 영역에서 거의 완벽하게 공부가 되셔야만 합격 가능권, 그리고 남들보다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상대평가랑 절대평가는 다른 겁니다. 상대평가예요. 몇 점이 포인트가 아니라 내가 남보다 하나 더 맞을 수 있냐 없냐가 포인트가 되시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갈게요. 자, 됐어요. 지울게요, 이거. 자, 공무원 영어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두 번째는 뭐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챙기셔야죠.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한번 갈게요. 어휘. 어휘 시험 나온다라 그랬잖아. 그럼 어휘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각 영역에 대해서 공부 방법을 얘기할 거예요. 오케이? 어휘를 물어보면 어휘 공부해야죠. 오케이? 그리고 아까 뭘 물어본다 그랬냐면 동의어를 많이 물어보니까 동의어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조금 나눠 드릴게요. 어휘 공부할 때 자, 나는 말이 좀 애매한데 기본 어휘라고 한번 쓸게요. 기본 어휘가 있습니다. 밑에 이렇게 쓸게요. 문법 문제나 독해 문제에 나오는 어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법 시험을 보건 문법 문제를 풀건 독해 문제를 풀건 당연히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을 거니까 문법 문제와 독해 문제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을 거잖아요. 오케이? 여기에 주로 나오는 단어들을 기본 어휘라고 부를게요. 맞죠? 오케이. 그리고 고시 어휘라는 이상한 말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케이? 공무원도 요즘 고시라고 부르니까 구급 공무원 시험도 구급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고시 어휘, 다시 말하면 어디 나오는 시험 문제? 우리 어휘 문제에 나오는 어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오케이. 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요 두 가지가 있는데 공무원 준비하실 때 실수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많이 실수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뭘 많이 실수하시냐면 내가 공무원을 준비해야 돼. 공무원 영어 시험을 준비해야 돼. 내가 어휘력이 많이 딸려. 그러면 어휘 먼저 보고 그 다음 수업 들어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어휘책을 하나 사세요. 공무원 준비하니까 당연히 구급 공무원 책이라고 공무원이라고 써있는 어휘책을 하나 사십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잘 외웁니다. 근데 너무 어려워요. 왜? 시중에 나와 있는 구급 공무원 책들 다 무슨 책일까? 이거예요. 과거에 기출됐었던 시험에 나왔었던 어휘들을 중심으로 아니면 어근이나 어간을 접두어나 전미어 같은 어근을 중심으로 정리해놓은 책들이 주로인데 너무 어려운 어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고요? 과거에 되게 어려운 어휘들이 많이 나왔었고 현재도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러면 이거 먼저 공부하시면 된다? 안 돼요. 이걸 공부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가장 나중에 공부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뭐 먼저 공부하셔야 됩니까? 기본 어휘, 문법과 독해를 먼저 공부하시면서 문법과 독해에 관련된 기출문제들 그리고 수업에 나오는 문제들을 쭉 푸시면서 거기에 있는 어휘들을 계속 챙겨가시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도 시간 충분해요. 오케이? 그걸 다 챙기는 게 우선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걸 가장 마지막에 공부하시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번호를 매겨드릴게요. 무슨 번호? 빨간색으로 쓰자. 이게 1번이야. 오케이. 기본 어휘, 문법과 독해를 공부하시면서 기본 어휘를 계속 늘려가시는 게 이게 1번이 되실 겁니다. 오케이. 이건 번호 좀 이따 매길 겁니다. 이건 언제 하는 거라고요? 마지막이라고요. 문법과 독해가 어느 정도 다 되고 웬만한 문법 문제 안 틀려. 웬만한 독해 문제 안 틀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할 게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거 할 게 없을 때 하는 게 이겁니다. 오케이. 이거 먼저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문법과 독해 기본 어휘 챙기겠다 공부하시다 보면요. 오케이. 여기 어휘 중에서 상당 부분을 챙겨갈 수 있어요. 근데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자, 좀 죄송한 말씀 드릴게요. 조금은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잘 들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 돼요. 영어를 봐야 돼. 근데 내가 영어가 좀 힘들어. 오케이? 그러면 무슨 탓을 많이 하지? 내가 어휘를 잘 몰라서 영어가 힘들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어휘 탓으로 많이 돌리세요. 오케이? 그럼 뭐 할까? 그럼 어휘책을 찾아요. 이 어휘책 내가 다 보고 다시 영어 봐야지라고 생각하십니다. 오케이? 굉장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영어 공부하다가 어휘가 부족하니까 어휘 먼저 외우고 와야 되겠다 해서 성공하시는 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오케이? 그거 왜냐면요. 어휘 공부하겠다는 건요. 공부하기 싫단 말이에요. 어휘 공부하는 데 아니에요. 봐봐.
문법 문제를 풀거나 독해 문제를 풀 때는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되고 계속 읽고 생각하고 뭐지? 라고 생각하고 틀리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어휘를 외우는 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드드드드 바보처럼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시험 보고 맞고 그 다음날 까먹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반복하고 있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바보처럼 외우고만 있는 거예요. 오케이? 조금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이 그래요. 오케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어휘는 나중이에요. 문법 공부와 독해 공부를 먼저 하시면서 그때 생성된 어휘들을 계속 가져가시는 거고 따로 있는 어휘들은 제일 마지막에 나중에 챙기시는 겁니다. 오케이? 이 순서가 헷갈리시면 공부 되게 어려워지시고 공부하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물론 알아요. 어휘 문제 틀릴 때마다 마음이 이상해. 마음이 되게 공부해보신 분은 아실 거고 공부 안 해보신 분은 앞으로 느끼실 거예요. 모의고사라는 걸 볼 때마다 앞에 보통 어휘 문제가 나오면 자꾸 틀려. 마음이 너무 쓰려. 알아. 그래서 어휘 공부하고 싶어. 아는데 먼저 하시면 안 돼요. 모의고사를 봤으면 문법과 독해에서 웬만하면 틀리지 않을 때 내가 틀린 어휘 문제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어휘 문제 틀린다고 슬퍼하거나 노여하시면 안 됩니다. 어휘 문제는 가장 마지막에 보는 거고 어휘 문제 틀릴 때마다 틀렸네? 요거 하나 새로 외워야 되겠다 해서 하나 계속 외워서 가시는 거지 절대로 어휘를 먼저 끝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잔소리 길었다? 자, 워낙 그런 분들을 많이 봐서 그래요. 기본 어휘랑 문법하고 독해 먼저 하시고 거기에 나온 어휘 챙기시고 그 다음 시험 어휘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오케이? 동의어 중심으로 외워주시는 거고 밑으로 갑니다. 문법이에요. 자, 문법입니다. 오케이? 자, 문법은 지금 말씀드리긴 좀 애매해요. 왜냐면 문법은 문법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수업들을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건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문법 공부할 때 자, 가까이 문법 지금 제가 무슨 가정법, 수동태 이런 걸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오케이? 근데 문법 공부할 때 이건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첫 번째. 자, 용어를 좀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쨌든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근데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 진짜 죄송합니다만 중학교 때 공부할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했어? 결과가 좋았으면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결과가 좋았으니까 영어 잘했으면 좋은 데 가서 좀 갈 수 있겠지. 근데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봐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썼던 용어들 목적어니 목적격 보온이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오케이? 이런 용어들을 써서 똑같은 용어를 쓰면 잘 안 들리고 듣기가 싫어요. 오케이? 그래서 좀 새로운 용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오케이? 이 영어 방법은 제가 쓰는 영어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했던 것과 똑같은 용어를 쓰게 되면 내가 알고 있던 거 혹은 잘못 알고 있던 거랑 섞여서 머리가 더 복잡해져요. 오케이? 그래서 아예 전 영어 수업을 할 때 아예 새로운 용어를 씁니다. 오케이?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새롭게 느끼고 새롭게 정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케이? 뭐가 하나. 두 번째. 그 다음 제 영어 수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인칭이에요. 1인칭 영어라고 보통 저는 부르는데 1인칭 영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학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이름이 아니라 오케이? 학자들의 머릿속에 동명사, 현재분사, 분사구문 이런 건 학자들이 그냥 내놓은 이름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영어에 동명사라는 게 있어요. 동명사를 지금 수업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영어에 동명사라는 게 있는데 동명사라는 건 요 ing의 형태가 명사처럼 쓰이는 걸 동명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요. 오케이. 이걸 이렇게 설명 안 합니다. 저는 동명사란 말을 수업 시간에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냐면 ing 형태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거꾸로 정리해요. 무슨 얘기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오늘도 좀 전에 아까 시험 보고 온 학생들이 와서 그랬는데 시험 보는데 선생님 목소리가 음성 지원됐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어 시험을 보는데 내가 옆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걸 보면 내가 그 보이는 형태를 중심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보이는 형태를 보고 내 말이 생각이 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자, 딴 얘기 됐고 자, 1인칭 영어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보이는 대로 이해하실 수 있어야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문법에 대한 일반론이 아니고 문법은 뭔 이렇게 공부하세요 얘기 싶은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문법을 공부하실 때 크게 두 가지는 챙기고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새로운 용어를 좀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했던 거랑 똑같기 때문에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형태를 기준으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태를 중심으로 문법을 새롭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는 객관식 영어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틀린 것을 기준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야? 이렇게 쓰면 맞습니다. 이렇게 쓰면 맞습니다. 이렇게 쓰면 맞습니다가 보통 문법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이런 것도 있죠.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이런 문장에 이게 잘못됐으니까 얘를 이렇게 고치면 맞습니다로 보통 많이 공부하시는데 그러시면 공부하는 양만 늘어나고 별로 재미도 없어요. 이렇게 쓰면 맞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쓰면 맞는데 그럼 거꾸로 이렇게 쓰면 틀린다까지 보여드려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제가 수업하거나 혹은 그 원고를 쓸 때 이렇게 돼요. 만약에 문법 문제가 1번 이런 문장, 2번 이런 문장, 3번 이런 문장, 4번 이런 문장 이렇게 썼어요. 그럼 다음 중에서 맞는 것을 고르세요라는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럼 봐봐. 2번이 맞다고 보면 2번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맞습니다라는 해설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쓰냐면 1번은 이렇게 틀리고 2번은 이렇게 틀리고 3번은 이렇게 틀리고 4번은 이래서 틀립니다라고 정해요. 2번이 맞다 그랬지? 1번은 왜 틀리고 3번은 왜 틀리고 4번은 왜 틀린지를 얘기합니다. 똑같은 거 봐봐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야. 빈칸 넣기 문법이요. 빈칸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빈칸에 들어갈 거 고르래. 맞죠?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써놓고 들어가고 고르는 거야. 맞죠? 근데 봐봐. 2번이 답이면 2번이 왜 답인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2번이 왜 답인지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시험 문제는 1번이 들어가면 왜 틀리고 3번이 들어가면 왜 틀리고 4번이 여기 들어가면 왜 틀리는지를 정리를 해서 틀리는 걸 기준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문법이 조금 더 명확해지고 그래야 공부하는 양이 확 줄어듭니다. 맞는 건 한두 끝도 없어요. 오케이? 틀린 거 위주로 이게 왜 틀리는지에 대한 기본 기준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독해도 마찬가지예요. 독해 문제 풀 때 이런 거 있잖아. 주제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얘가 들어가면 답이다가 아니라 1번이 답인 건 알겠는데 2번이 왜 답이 안 되는지에 대한 기준들을 분명히 채워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저는 고기를 위주로 볼 정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수동태니 가정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수업을 들으셔야 되는데 특히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서 보셔야만 공부하는 양이 좀 더 줄어들 수 있겠다. 오케이? 자, 거기까지만 더 설명드리고 하나만 더 설명드린 다음에 마무리할게요. 자. 어휘 했어? 이렇게 공부해야 돼? 뭐 먼저 공부하라고? 제발 시험에 나오는 어휘 동의어 위주로 공부하지 말라고. 그건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고 문법 문제 많이 풀고 문법 수업 듣고 문제 많이 풀면서 모르는 단어 옆에 잘 챙기면서 정리하시고 독해 문제 많이 풀면서 거기 나오는 단어를 쭉쭉쭉 옆에 정리해 놓으시고 그리고 웬만하면 문법과 독해가 틀리지 않는 수준에 올라갔을 때 그 다음에 이거 공부할 게 별로 없네? 왜냐면 수업을 더 이상 문법과 독해 수업을 안 들어도 되고 문제만 풀면서 감만 유지하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는 거야? 이제 동요 좀 많이 외워야 되겠다. 근데 그때 이미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면 문법과 독해를 공부하면서 웬만한 어휘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개수도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더 잘 보이실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순서 얘부터 시작하자. 그 다음 요 정도는 신경 쓰면서 문법을 잘 보고 요거는 제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틀린 것 기준으로 공부해 주십니다. 혹시라도 제 수업을 듣지 않으시더라도 여기가 왜 틀린지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1번, 2번, 3번, 4번 중에 4번이 맞대. 안중에 1번, 2번, 3번이 왜 틀린지를 꼭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특히 연습하실 때 이런 거 있어요. 시험장에 막상 가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4번이 맞는 것 같다 이럴 수 있었거든요. 시험장에서고 실제 문제를 풀고 연습하실 때는 4번이 맞다? 그러면 거꾸로 1, 2, 3번이 왜 틀리는지를 정확히 집어낼 수 있는 연습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만요. 또 갑시다. 독해 공부해야 돼요. 독해 공부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독해 공부는 정도가 없습니다. 뭐 하시는 거야? 많이 해보시는 게 핵심이야. 근데 애가도 마찬가지야. 오케이, 독해도 지금 주제 고르기도 있고요, 순서 고르기도 있고 다 이건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야. 오케이. 근데 각각 독해 공부하실 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독해를 하는 목적은요, 문장을 잘 읽고 잘 이해하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목표는 독해 문제를 잘 풀자예요. 그잖아. 읽고 잘 이해하자가 아니야. 그렇게 순진하게 덤비시면 안 돼요. 독해 문장을 읽고 잘 이해하자가 아니라 독해 문제를 잘 풀자야. 오케이? 그러면 문제를 푸는 뭐를 해야 돼? 스킬들을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어야 돼요. 주제 문제는 어떻게 풀고 순서 고르기 문제는 어떻게 풀고 빈칸 넣기는 어떻게 풀고에 대한 원칙들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제가 지금 그 원칙들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 너무 부족해요. 근데 머릿속에 판단해 보라는 얘기야. 나는 순서 고르기 문제는 이렇게 풀고 독해 문제 빈칸 넣기는 이렇게 풀고 그다음 문장 삽입 문제 이렇게 풀겠다는 원칙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특히나 순서 고르기 문제 같은 거 풀 때 우리 어떻게 하냐면 그냥 A, B, C 읽은 다음에 머릿속으로 막 로또를 굴리면서 생각하는데 그러시면 답 나오지 않습니다. 순서 고르기 A, B, C를 읽고 내가 뭐를 위주로 글을 읽어야 되는지, 답을 잘 고르기 위해선 뭘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게 머릿속에 있으셔야만 되고, 제가 독해 수업할 땐 그걸 심어드리는 걸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잖아. 대부분의 영어 선생님들이 독해할 때 뭐 하냐면 그냥 독해 읽어하고 해석해요. 그잖아. 그러니까 독해 문제를 쭉 읽고 이런 내용이 이런 답입니다 하고 불러드리는 거야. 그건 여러분들이 독해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독해하고 있는 거지. 그거 들으면 영어 할 것 같지 못해요. 생각해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지나오면서 선생님이 앞에서 풀어주는 독해 문제 보면서 그거 허비한 시간 얼마인지 잘 생각해봐요. 진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앞에 선생님이 독해 문제 풀 때 안 듣는다? 지 혼자 문제 풀지? 반에 1, 2등 한 애들은 선생님 독해 수업할 때 안 들어요. 선생님 독해 수업할 때 뒤에서 자기 혼자 문제 풀어. 그리고 답만 맞추고 넘어간단 말이야. 앞에서 선생님 독해하는 거 들고 있어봤자 아무런 도움 안 돼요. 그건 도움되는 게 아니야. 자기가 풀어야 돼. 근데 자기가 푸는 건 맞는데 그때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뭘 기준으로 글을 읽어야 되는지를 머릿속에 분명히 해셔야 돼요.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걸 드리는 걸 최우선으로 삼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스킬을 보셔야 되고. 오케이?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거야. 빈칸 넣기인데 1번, 2번, 3번 중에 3번이 답인 것 같아. 끝나시면 안 돼요. 왜 1번, 2번, 4번이 답이 아닌지 보셔야 됩니다. 3번이 답이라고 옆에 써 있으면 잘 봐. 우리 독해할 때 이런 거예요. 독해 지문이 이렇게 있어. 읽었어. 1번, 2번, 3번, 4번이 이렇게 나왔어. 오케이, 됐어. 근데 3번 같아. 옆에 보니까 3번 답이래. 맞았다고 넘어가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러시면 독해가 안 늘어요. 읽었어? 3번이 답인 것 같아. 오케이? 보니까 3번이 답이야. 맞았구나. 좋다. 문제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이 수준이 있는 과정인데 다시 가서 그런데 1번, 2번, 4번이 왜 답이 아닌지를 다시 챙기셔야 돼요. 아니면 문제 풀 때도 3번이 답인 것 같아가 아니라 1번이 왜 답이 아니지? 2번이 왜 답이 아니지? 4번이 왜 답이 아니지를 골라주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3번은 답이 안 될 이유가 없다? 그럼 3번이 괜찮겠다. 갈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다시 한번. 시험장 가서는 3번이 답인 것 같다? 이럴 수 있겠는데 뭐 하실 때는요? 공부하실 때는 3번이 답인 것 같다가 아니라 나머지가 왜 답이 아닌지를 분명히 챙겨가셔야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내용이야? 3번 답인 것 같아. 답 보니까 3번 맞아. 절대 안 됩니다. 그러시면 영어 절대 안 늘어요. 오케이? 자, 왜 나머지가 답이 아닌지를 보셔야 된다. 다시 말하면 문법일 때도 틀린 것 기준이고요. 오케이? 독해하실 때도 틀린 이유를 분명하게 해 놓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독해가 명확하게 되실 거야. 오케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이거 하자고 말씀드리는 건요.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들보다 한 문제 더 맞냐 안 맞냐가 포인트야. 내가 독해를 몇 문제 맞냐가 포인트가 아니야. 오케이? 그럼 남들보다 하나 더 가시려면 요 정도의 기준은 세워놓고 가셔야만 남들 하는 것보다 한 발짝 더 할 수 있는 거. 남들하고 똑같이 해서 남들과 같아질 수가 남들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어떤 분이건 간에 얼추 시험 수업은 듣고 얼추 문제 풀고 문제 순양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방법이 조금 바뀌지 않으면 남들보다 하나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좀 드린 거야. 오케이? 이거 짧게 한다고 좀 길어졌습니다. 자, 정리만 하고 제가 오늘 요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자, 무슨 영상이냐면 공무원 시험 준비해야 돼요. 특히 공무원 영어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공무원 영어 시험을 볼 때 어휘 문제, 독해 문제, 문법 문제가 나옵니다. 아까 가지수 말씀드렸고 유형도 쭉 적어드렸어요. 오케이? 그런 문제가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옵니다. 이건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휘 문제가 나오니까 어휘 공부해야 돼요. 근데 뭐 먼저 하시면 안 된다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어휘 시험, 어휘 책이라고 나와 있는 거 먼저 보시면 안 돼요. 그건 언제 보시는 거야? 제일 마지막에 보시는 겁니다. 오케이? 분명히 가장 마지막에 보셔야 돼요. 오케이? 실제로 그 책 하나도 안 보고 합격하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제일 마지막에 볼 수 있을 시간이 있을 때 보는 겁니다.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 어휘책 공부하면 물론 어휘가 공부한 것 한두 문제 더 맞을 수 있겠지요. 근데 시간당 효율을 따지면 문법 문제와 독해 문제를 공부하는 게 시간당 효율이 훨씬 더 뛰어나요. 그럼 어차피 한 문제 더 맞을 거면 어휘책을 보는 거다 문법책을 봐서 문법책 한 문제를 더 맞는 게 훨씬 더 시간당 효율이 좋아요. 오케이? 그러면 고시어의 나중 이거 먼저 시작하면서 문법 문제, 독해 문제 계속 풀면서 모르는 단어 계속 챙겨가시는 게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문법 공부할 때 이건 제 얘기였고 여러분들 이거
맞는 거 말고 뭐 틀린 것 기준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얘가 왜 맞다가 아니라 얘가 왜 틀리다를 계속 보면서 가셔야 돼요. 그리고 독해 마찬가지야. 각각의 스킬들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라는 자신의 원칙이 없으면 안 돼요.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분들이 있어. 선생님 저는 순서 고르기에 약해요. 그러면 순서 고르기만 100문제 200문제 풀어야 돼요. 근데 그냥 푼다고 되지 않아요. 순서 고르기는 이렇게 푸세요라고 제가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제시를 해드린 걸 가지고 선생님이 말한 대로 푸니까 풀리네? 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그게 들리시는 순간 그 다음부터 순서 고르기에 대해서 뭐가 없어지냐면 걱정이 없어지고 자신감이 생겨요. 그게 바뀌셔야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푸니까 내가 풀던 방법과는 다르게 풀리는구나. 답이 나오는구나. 그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반복 연습을 해야만 뭐가 안 생기냐면 긴장을 안 하게 되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의 원칙은 딱 하나야. 반복 수단을 통해서 내가 잘한다는 마음을 믿음을 가지는 것밖에 없어. 근데 방법이 안 바뀌고 그냥 이런 내용이니까 이게 답, 이런 내용 이게 답 이거 하시면 절대로 독해 늘지 않습니다. 특히 남들보다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더 말씀드리고 틀린 일 정확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강조 드릴게요. 공무원 영어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토익보다 어렵습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난이도는 모르겠는데요. 실제 점수를 따지면 공무원 시험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난이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토익 시험 같은 경우는 뭐가 많아? 문제의 수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실수가 용납이 됩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토익 시험 보는데 1, 2점 차이는 별로 크지 않잖아. 그냥 몇 점 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한 문제 틀리고 안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그 한 문제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는 게 우리 시험이란 말이야. 그래서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게 우리 시험입니다. 그리고 몇 문제 밖에 안 나오는 거야? 20문제 밖에 안 나오는 거 생각해봐. 50문제가 쉬울 것 같아? 20문제가 쉬울 것 같아? 50문제가 쉬워요. 왜냐면 한두 개 틀려도 크게 무리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근데 20문제밖에 안 나오면 이런 거죠. 아예 극단적으로 봐봐. 영어 한 문제 나온다고 봐봐. 얼마나 살 떨리고. 한 문제 틀리면 끝이야. 적으면 적을수록 리스크는 더 커지는 거야. 그걸 가지고 좀 더 철저하게 공부해야 되겠고, 최소한 나머지는 수업을 통해서 가더라도 요거만큼은 언제 하겠다. 제일 마지막에 했다는 생각 가지고 쭉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특히 제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렸으니까, 전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가뜩이나 좀 길게 찍었으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공무원 영어 시험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되고, 최소한 이렇게 나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어휘 시험은 좀 나중에 하더라도, 나머지는 수업 들으면서 차근차근 따라가야 되겠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가져주시고, 저랑 같이 공부하신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합격권에 가는데, 영어가 방해가 안 되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자기 자랑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뭐냐면 선생님 영어라는 게 이런 거였어요 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어요. 학생들한테. 제가 수업하고 나서. 그러면 과거에 자기가 들었던 거 말고 실제로 영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드린 다음에 그럼 영어가 재밌어져요. 영어가 좀 재밌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하지 말라 그래도 어느 정도의 틀로 스스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너무 말다. 여기까지 하고 말씀드릴 테니까 기회 되신다면 저랑 같이 수업을 해보시면 공무원 영어 시험 합격하는데 영어가 방해가 안 될 만큼은 분명히 만들어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